이란이 결국 48시간 내에 이스라엘의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9일날 라마단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본토를 공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란의 보복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최고 경계태세에 들어갔고, 이란이 보복하면 똑같이 대응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렇게 전쟁하는 게 썩 달가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불과 하루 전날 하마스 지도자의 세 아들과 그리고 네 손주를 공습을 통해서 모두 사살했습니다. 하마스가 최근에 2차 휴전 협상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지정학적 긴장감이 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갈 줄 모르겠으나 또다시 공습을 통해서 하마스의 이 가족들을 전부 다 죽였단 말이에요. 하마스가 그러면 협상을 제대로 할 것이냐? 야,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이 악의 축인지 피해자인지 이제는 좀 아리송한 정도까지 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한테 중동이기 키우지 말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혀 먹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공격은 이제 하는데 수위 조절은 하겠다라고 이제 미국한테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수위 조절한다는 게 통제된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만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이금 이 수위가 조절된 통제된 방식이 뭐냐? 전면전은 아니란 소리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둘 간의 거리가 무려 1000km나 차이가 나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면전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습을 통하거나 미사일 혹은 테러를 통해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우리가 뭐 수위 조절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게 전쟁을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니란 말이죠. 일각에서는 야, 얘들이 하루 이틀 충돌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전쟁을 하겠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프랑스에서는 무력 충돌 위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인도도 프랑스에 이어서 중동 여행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여행 중지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 독일의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도 역시 운행 중단을 지금 현재 발표를 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정치적으로 쇼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자, 그래서 미국은 지금 3국을 통해서 이란한테 공격하지 말라라고 이제 경고를 하면서 3국을 통해서 지금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 3국이 어디냐? 바로 중국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미국이 말릴 생각이 있는지는 좀 의아스러운 게, 이스라엘한테 하필 이 타이밍에 전투기를 또 무기 지원을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모든 무기가 지금 대부분 다 미국한테 지금 받은 거거든요. 미국은 무기를 팔아먹으면서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지금 전쟁을 말려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10일 날 미국의 좀 의아스러운 행동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내용인데요. 미일 정상회담에서 센카쿠 열도를 안보 조약에 적용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중국과 일본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 센카쿠 열도가 어디냐? 여기는요, 타이완 바로 옆에 있는, 대만 바로 옆에 있는 이 열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원래 여기는 1985년까지는 중국과 이 대만, 그러니까 중국의 땅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중일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승리를 하고 이 영토를 일본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한테 일본이 패하게 되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여기를 점유를 했다가 나중에 반환을 하는데, 그걸 중국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일본한테 해줘요. 왜? 일본이 직접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십 년간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동해처럼 센카쿠 열도를 우리 땅이니 너네 땅이니 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제법상은 이 센카쿠 열도가 명확한 주인이 없습니다.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주인을 정해놓진 않았어요. 하지만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독도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건 똑같죠.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인데 현재 이 땅은 원래는 지금 중국 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기 때문에 일본이 현재 주둔해 있습니다. 여기를 미국이 센카쿠 안보조약으로 적용을 시켜줬다. 이건 뭐냐면, 전쟁이 났을 경우에 미일은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자동 참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본 땅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센카쿠 열도를 적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만약에 전쟁이 어떤 발생을 했을 때 대만이 센카쿠 열도에 들어가면 이건 자동으로 일본을 공격한 거기 때문에 미국이 참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 발표가 있자마자 바로 센카쿠열도 인근에 해상 순찰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무력 시위를 한 거죠. 그리고 미일은 대만과 해양 등 문제에서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다라고 아주 강경한 발언들을 하면서 엄청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이 중동 전쟁을 말려달라고 이 중국한테 얘기한다고 중국이 들어주겠냐 이거예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미국은 이런 발표를 했을까? 대외적으로는 분명히 말리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실제로 이란이 이 전면전을 할지 아니면 분쟁을 통한 전쟁을 할지 그건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행동을 옮길지 안 옮길지도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류와 관련된 그리고 한국의 원유와 관련된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의 방위 전문가도 얘기를 했지만 이 이란이 실제로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나면 그때 이 중국이 이 대만과 관련된 분쟁을 좀 크게 만들 수가 있고 중국이 대만과의 분쟁을 만들면 자동적으로 북한한테 요청을 해서 다시 한국에 대한 무력 충돌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개의 전쟁이래 두 개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그 추가적인 연쇄 충돌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실제 되냐 안 되냐도 중요하겠지만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증시에 찬물을 좀 끼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계된 방위업체들, 방산업체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에너지 가격들의 급등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주말이 아닌 게 주말에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좀 터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긴장을 하고 있고 좀 쉬기가 어려워요. 주말에도 어떤 뉴스가 나오면 제가 발빠르게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게 시장에서 조금 방어를 할 수 있는 냉철하게 판단해서 4월 달에 내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발빠른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